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1학년 이규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비전트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의 강점은 하고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이루려고 하는 끈기입니다. 현재 저의 학점은 4.26이고 현재 영산대학교 테니스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제 좌우명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입니다. 제 MBTI는 ESFJ로 사교적인 외교관이며 동료애가 많고 친절하며 능동적인 구성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취득한 자격증은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테니스와 일반 조종면허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였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남은 학년을 저희 비전과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학 분석으로 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점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끈기 있는 성격이고 밝고 긍정적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제 약점은 멘탈이 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회는 무엇이든 도전하기 좋은 20살의 젊은 나이와 제 비전인 선수 트레이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제게 위협이 되는 것은 운동선수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과목도 많고 범위도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비전은 선수 트레이너입니다. 선수 트레이너란 TV나 재활병원 선수 트레이닝 센터 등에서 운동선수들의 의료와 운동에 관해 선수가 상해를 입은 시기부터 완전히 나아 연습 또는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수의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저는 운동선수 시절 항상 부상으로 고통받고 테이핑은 필수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상이며 저도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때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부상당한 사람의 재활을 도와 경기력을 높여주는 스포츠 트레이너 역시 점차 많이 필요하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학년별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목표로 세워봤습니다. 1학년 때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과 응급처치 CPR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고 2학년 때는 스포츠 테이핑, 마사지 자격증과 물리치료학과 편입을 위한 편입 영어 공부를 할 것입니다. 3학년 때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카타 연수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4학년 때는 임상운동사, 대한운동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과 재활센터 또는 실습팀에서 경험을 쌓으며 취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항상 유지해야 하는 목표와 제가 앞으로 지녀야 할 태도를 적어보았고 마지막으로 꿈을 이룬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트리 PPT를 마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이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비전트리에 참가하게 된 조리예술학부 1학년 이채유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식품회사를 취업하는 것과 저만의 가게를 언젠가 창업하겠다는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호텔보다는 식품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업체에 취업해보고 싶어 했고, 그렇다고 요리에 열정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금을 모은 후 저만의 가게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설명하자면 계획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계획을 보면 교환학생, 동아리활동, 식품산업기사 취득, 대회 참가, 봉사, 푸드트럭, 파업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전공이 아니다 보니 그 전공 학생들보다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조리학과만이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통해서 차별점을 두는 것이 이 계획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기 위해 가볍게 적은 것이 아니라 2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지금은 토플 공부를 하고 있고 만약 푸드트럭을 한다면 무슨 메뉴를 할 것인지 단가나 계절성 상품인지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한 생각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게 창업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면 아이디어 부분을 통해 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리 다음으로 관심 있는 꽃을 통하여 시그니처 메뉴를 낼 것인데요. 특히 저의 탄생한 벚꽃을 절여서 짭조름한 쿠키를 만든다거나 케이크 반죽에 꽃 에센스 등을 활용하겠다가 있습니다. 생화에 관련된 케이크 플레이팅, 음료에 관한 아이디어도 적어놨습니다. 또한 가게 창업, 회사 취업 등을 통해서 저의 최종적인 모습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고난을 이겨낸 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이채윤이 되자, 이게 저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보는 시각을 넓히고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금을 위한 적금 만들기가 담긴 저의 버킷리스트, 그리고 노력에 관련된 명언, 제 꿈에 관련된 생각 등을 비전트리 내용에 담았습니다. 저는 제 비전트리를 만들 때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쓴 만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상 비전트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이명지입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과는 해양레저관광학과입니다. 탁구라는 종목의 특기생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 겸 운동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데요. 예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하여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직업입니다. 또 저는 밝고 사교성이 좋지만 그 뒤에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숨어있다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대학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제 꿈의 개념과 해야 할 직무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며 학생 선수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야 할 직무는 여기 PPT에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고, 이외에도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동부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잘 계산해서 써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1, 2, 3, 4학년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때 모든 학년이 다 중요하지만 4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자격증을 3개나 따야 해서 많이 힘들겠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전문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서 저 3개의 자격증은 절차가 반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하기 수월합니다. 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말풍선이 비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딱히 없습니다. 당황하셨죠? 사실 저는 막연히 계획을 짜기보다는 매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끈질기게 도전하면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의 걸림돌은 제가 가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과 미래에 대한 강박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디딤돌은 사회성과 사교성, 그리고 취득한 자격증과 남들과는 차별된 사고방식입니다. 앞으로 걸림돌은 보완하고 디딤돌은 더 발전시키려고 힘쓰겠습니다. 저의 꿈을 위해서요. 저의 좌우명은 제가 지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 세상이 만든 틀에 억압되지 말자. 항상 이 말을 친구들에게 해주곤 합니다.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힘든 사회를 사랑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김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비전 트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주사기를 통해 저의 꿈의 단계를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학년은 간호학과에서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아리, 과 대표, 교 내외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학점 관리와 많은 토익 공부도 틈틈이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2학년은 교내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아진 전공 과목으로 1학년 때 하던 활동들의 비중을 줄이고 전공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방학을 이용해 틈틈이 토익 공부를 하고 이후 임상에서 쓰일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행복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3학년은 교외로 실습을 나가고 전공 과목 또한 방대합니다. 대학병원 취업을 위한 토익 공부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4학년 때 기다리고 있는 국가고시를 위해서 또 임상의 지식을 위해서 공부의 깊이를 올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4단계입니다. 4학년은 취업과 아주 가까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마지막 단계를 잘 밟아야 합니다. 전공 공부와 교회 실습 그리고 국시까지 모두 챙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 저는 취업에 성공할 것이고 저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대학생활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된 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사명이 있고 오랫동안 바라던 저의 모습입니다. 취업 후 좋아하는 것을 하며 행복한 간호사가 되는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며 임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또한 저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도전할 것입니다. 저의 비전 트리에는 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등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나오고 또다시 오르막길이 나오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인생도 잘 풀리는 순간이 있다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마침내 성공을 얻게 됩니다. 저는 미국 간호사로서의 저의 삶을 위해 시험 준비를 하며 임상의 경력을 쌓고 영어 공부 또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 트리입니다. 지금까지 간호학과 김채영 비전 트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관광학과 2학번 윤수연입니다. 저는 비전트리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동안 제가 이루어야 할 것과 더불어 갖추어야 할 자질, 제가 살면서 꼭 이루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학년인데요. 1학년은 대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패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SMAT 자격증 A와 B를 취득했으며 C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학기 때의 성적은 약간 망했지만 2학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가 원하는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홍보 동아리인 예지빗을 통해 정시 모집 영상을 촬영했으며 학교 홍보 영상도 이틀간 촬영하였습니다. 2학기가 되니 교수님들이 웃는 모습이 예쁘다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2학년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천천히 흘러가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학년 때 취득하지 못한 호신술 자격증과 더불어 조직기능사를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자격증은 최대한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토익을 쳐서 시험을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3학년 때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3학년 때부터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자취를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겪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학년인 4학년은 취업이 코앞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관리를 열심히 할 예정이며 항상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구름 모양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괜찮아,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갖추어야 할 자질은 자기관리, 책임감, 대처 능력, 글로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또한 제 꿈이 승무원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제가 미래에 취업하고 싶은 대한항공에 취업한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버킷리스트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승무원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목표여서 비행기 안에다가 저의 버킷리스트를 여러 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학과 김초원입니다. 저의 직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목차 5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경찰 사전적 정의는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요. 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의 안전과 방위, 사회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뜻합니다. 경찰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 지식을 잘 숙달해야 되고 생각이나 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함을 요구합니다. 또 검사나 타 경찰관서 등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 채용 절차입니다. 경찰 시험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총 2번의 시험을 치르고 필기, 신체 체력 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총 3가지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어서 일정 점수를 넘기면 통과하는 체제로 바뀌었고 과목은 형사법, 경찰학, 선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접수할 때 가산점 요소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총 5점까지 기입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채용시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5년부터 무도 외 모든 가산점이 폐지되고 무도 단증만 체력검정시험에 합산됩니다. 공채준비생은 26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정시험으로 제한시간 내에 코스를 완주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사와 영어 검정제를 합격하고 가산점 5점을 충족하며 대학 활동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찰 희망부서와 부서 소개입니다. 수많은 벨소리가 울리는 이 부서는 112 종합상황실입니다. 112 신고 처리를 하는 112 센터인데요.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경찰력 발동을 요청하면 종합상황실에서 가장 먼저 신고를 받은 후 신고 접수, 현장 출동, 현장 조치 등을 하는 상황처리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저의 목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내년 3학년에 경찰청 정책기자단 15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직무분석 포트폴리오로 인해 꿈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으로 좋은 경험을 기회 삼아 지원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3, 4학년 동안 경찰시험에 몰두하여 학교 졸업하기 전 경찰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직무 분석을 소개해드릴 21학번 서준서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의 업무와 어떤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필요한 능력, 그리고 간호사와 관련된 간호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으면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호사는 병원 간호사, 보건 간호사, 해외 간호사, 산업 간호사, 전문 간호사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병원 간호사와 산업 간호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요양병원, 장기이식센터 등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활동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하면 병원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산업 간호사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그리고 작업 환경 및 위생관리, 사업장 안전보건책의 수립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의 현대중공업에 산업간호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로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식은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인체해부학, 정신건강간호학,
의학용어 등의 지식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많은 문학의 기본이 되는 인체의학에 대한 지식과 임상에서 의사소통 수단인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킬은 당연히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사 면허, 간호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스킬, 물품, 환경, 문서, 협력 관리, 심폐소생술의 자격증인 BLS 등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로서의 태도는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과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대인관계력, 자기통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비판적인 사고란 간호를 수행할 때 내려온 의사의 지시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이트입니다. 위의 두 사진을 보시면 사람인과 잡코리아 이 두 가지는 각종 채용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도 병원에서 원하는 간호사의 상을 알아보기 좋은 방법입니다. 각각 제가 희망하는 울산대학교 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간호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입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를 보호할 법이고 다양화되는 간호 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우리나라에서 문제로 다루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아직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정이 되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좋은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마무리하며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기 전에 4.0의 학점을 달성 및 유지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토익 800점 이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보이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을 꾸준히 연습할 겁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적게나마 홍보에 동참할 것이고 남은 시간 동안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유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법조인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했습니다. Creating a world where innocent people are never killed by law. 무고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이는 제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모든 순간들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저만의 신념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법조인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집행관, 즉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총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구형을 하는 공판검사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인 수사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무를 담당하는 송무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수사권이 박탈되기는 했지만 직접 발로 뛰고 고민하며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저의 신념과 가장 가까웠고 그의 가장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수사검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직업윤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총 5개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로스쿨 진학 후 3년 과정을 수료한 후에 변호사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얻은 후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임명을 해야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3년 과정을 진행 중일 때 검찰 실무 수업을 들어야만 검찰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학 적성 시험, 공인영어 성적, 학교 성적인 GPA가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로스쿨의 전형을 보고 논술, 자소서, 면접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성적 유지, 자격증, 공인영어, 법학, 적성시험 준비, 대내외 활동 그 외의 부수적 경험 쌓기입니다. 현재 성적은 평균 4.4학점으로 2학점을 유지 또는 4.5학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저의 경험으로 인해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학원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아이들 사이의 트러블을 해결해 나가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저는 부산인권지킴이단이라는 피해자를 위한 단체로서의 대외활동을 하며 많은 재판에 참석해보고 수기활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지식과 배움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법학 공부를 하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느꼈고 3학년 여름방학 중으로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 준비 중입니다. 또한 검사라는 직업은 커뮤니케이션과 스피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 성적에 올인하고 공인 영어는 방학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번 방학에 토익 학원을 다니며 준비 중에 있었고 이번 2학년 겨울방학에 토익 시험을 시작하여 기출을 계속 풀어보면서 3학년 전반기까지 900점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정상평가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각종 대내외에서 열리는 대회나 봉사활동, 서포터즈, 교내활동, 동아리 등의 활동을 참여하여 활동을 확장시켜갈 계획입니다. 법학 적성시험 준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학년 겨울방학부터 4학년까지 1년은 계속해서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며 법학 적성시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법조인이라는 직무에서의 롤모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호통판사의 장본인이신 손종호 판사님이십니다. 제가 판사님을 롤모델로 정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힘이 들면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편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찾는 게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돈에, 법에 현혹되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종호 판사님은 끝까지 억울한 사람의 편에 들어 죄인을 벌하시고 억울한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제가 바라는 법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에 저의 롤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기공연예술학과 21학번 강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제가 희망하는 직무 분석을 통한 진로, 취업 계획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희망하는 직무와 자격증 취득 방법, 그리고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 분야 체계와 문화예술사를 희망하는 이유,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문화예술사입니다. 문화예술사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예술사가 하는 일은 예술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장래 문화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학과 중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인정해주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 지식은 공공예산에 대한 이해, 문화사업 콘텐츠에 대한 지식, 예술단체, 예술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술들은 문화사업 관련 정책 분석 능력, 또 문화사업 자원 분석 능력, 이해관계자 파악 능력, 문화예술단체 관리 능력, 문화 콘텐츠 선별 능력, 섭외 능력, 이해관계자 갈등 관리 능력, 평가 결과 분석 능력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태도는 전략적 사고, 거시적 안목, 객관적 사고, 혁신적 사고, 적극적 의사소통 자세와 유연한 자세, 추진력, 이용자 중심 사고,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직무의 분야 체계는 사진, 공예, 음악, 미술, 영화, 무용, 그리고 만화 애니, 연극, 국악, 디자인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사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한국인이시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십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개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서로의 다른 나라에 편견을 두지 않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문화예술사입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2학년 때 문화예술사에 필요한 지식을 틈틈이 공부할 것이며 3학년 때 문화예술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4학년 때 직무 수행 태도를 숙지하고 자격증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 디자인학과 박재희입니다. 저는 작고 여려 보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우선 제가 기업 분석을 한 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패션의 의미를 문화, 예술까지 확장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원하는 인재상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이고 도덕성을 가진 인재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요 제품으로는 캐주얼, 남성복, 여성복 등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으로는 지원서 작성, 직무 적합성 평가, 직무 적성 평가, 면접 전형, 건강검진,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정성도, 인성 확인 부분, 발표에서 딱딱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분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발표 부분에서 가점 항목의 발생이 큽니다. 저는 MD 쪽을 지원하려 온라인 MD 채용 공채를 파악해 보니 온라인 MD가 하는 업무는 온라인 채널, 판매 전략 계획 및 실행, 브랜드 온라인 매출 관리, 상품 전시 관리 및 기획전 운영,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 및 진행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일루지온이라는 디퓨저 제품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디퓨저 제품의 시장 분석을 하였고 다음으론 저만의 개성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로고와 패키지까지 직접 디자인을 하였고 다음으로 온라인 판매 시작과 동시에 샵앤샵 마케팅을 전략으로 내세워 카페에 배치하여 판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MBTI는 ISFP입니다. 저의 강점은 본인의 일에 책임감이 무척 높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며 열정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새로운 시도에 겁이 많고 주도적인 일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높이고 해보지 않은 경험을 통해 단점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하는 작업과 일을 좋아하고 특히 컴퓨터 사용과 디자인 작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파워포인트, 프리미어 프로 등의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툴을 잘 다루는 편입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취득한 자격증들입니다. 4학년이 되기 전까지의 목표는 일러스트레이터, 무스 엑셀과 액세스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년 동안 의상 디자인과 의상 제작을 하였고 22년 제26회 텍스타일 공모전에서 기관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한 작품을 이용하여 제페토로 활용해 표지에 저만의 의상을 제작하여 입혀보았습니다. 현재 1년간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지속적으로 배워 중국어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박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업 분석 경진대회 발표를 하게 된 물리치료학과 18학번 김영록입니다. 저는 내 미래를 위한 특별한 경험이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업 분석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서론에는 목적, 대상, 본론에는 기업 소개, 기업 이슈, 사업 분야 및 현황, 결론에는 환경 분석, 향후 전망을 넣어 보았습니다. 바로 서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유독 관심이 많던 병원이 자생한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 분석 조사 대상으로 자생한방병원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취직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겨울방학 12월 26일부터 2달간 울산 자생한방병원에 실습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업 소개입니다. 자생한방병원은 긍휼지심의 의료 철학을 바탕으로 한방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입니다. 여기서 긍휼지심이란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강남, 부천, 분당, 안산, 대전, 해운대, LA 등 30여 개 클리닉 센터와 총 1461개의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 자생한방병원은 추나요법 전후 비교장치 발명으로 특허를 취득했으며
자생안방병원 5가지 핵심 가치에는 고객 중심, 주인 의식, 변화 선도, 실험 중심, 동반 성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자생안방병원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척추 협착증 치료 약제를 발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수근이라는 약제인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천수근은 세포 단위에서 철 축적을 억제해 척수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생안방병원의 사업 분야로 자생치료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목 디스크, 무릎 질환, 어깨 질환, 턱 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26일자로 실제 해운대 자생안방병원에 허리 치료를 받으러 다녀온 사진입니다. 추나요법과 전기치료, 약침치료, 적외선 치료를 직접 받고 통증이 감소해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포인트인 스왓 분석입니다. S에는 전인적 맞춤형 의료, 소비자 만족감 등이 있고 W에는 한약 안정성, 유효성, 가격면이 부담스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O에는 전통 의료의 세계적 관심과 한양방 협진으로 기대 증진이 되겠습니다. T에는 유사한 의료 제공이 증가하면서 특성이 약화되고 비급여 절대 감소 등 수익 구조의 약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시게 되면 전국 자생안방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은 더욱 발전과 발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이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디스크가 매우 흔하게 발병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술 디스크 치료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이번 실습입니다. 물리치료학과 특성상 실습을 나갔던 병원의 취업 가능성이 다른 병원보다 열려 있습니다. 처음으로 환자들을 치료사의 입장으로 마주하는 병원이 자생안방병원인 만큼 열심히 배워 이번 기회에 잘 이용해 채용까지 유리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도움되는 생활체육 지도자 보디빌딩, 노인 체육 지도자 1급, 스포츠 마사지 1급, 스포츠 테이핑 1급을 취득했습니다. 자생에서 우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칼텐본, 슬링, KOMPT 등 정형계 교육들도 이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채용 정보에는 기본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지원 자격 요건이며 우대사항으로는 경력, 정형계,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 주 40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신졸 기준 2,700 플러스 알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절차는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생안방병원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관광학과 이지윤입니다. 대한항공 기업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기업 소개, 재무 분석, SWOT 분석, 채용 정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선정 이유는 국내 항공사 중 가장 큰 기업이고 제가 입사를 희망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분석 취지 목적은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고 SWOT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을 알고 입사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항공은 항공여객 운송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항공기는 155대를 보유하고 있고 운항 노선은 43개국, 120개 도시에 운항 중입니다. 대한항공의 역사는 설립일 1962년 6월 1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가장 큰 항공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표이사 회장은 조종훈, 조양호 전 대표이사님들을 거쳐 현재 조원태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사원수는 17,456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6,882만 원이며 신입 초봉은 3,600만 원으로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대기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만큼 연봉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재무 분석을 분기별로 봤을 때 화물 노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여객 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이 번 돈이 얼마일까요? 바로 총 매출액은 8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1조,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6,386억 9천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의 강점은 국제적인 인지도와 가장 다양한 노선 보유입니다. 대한항공의 약점은 국제항공 유가와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과 경쟁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국민의 여행 수요 증가가 있고, 위협에는 국제 유가 상승과 연이은 스캔들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채용 정보는 제가 희망하는 객실 승무원을 기준으로 조사해봤고요. 지원 접수는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기타 사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1차 면접과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2차 면접과 함께 영어 구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3차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건강검진과 수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최종 합격으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4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토익 750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수영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 현재는 토익과 함께 주 2회 회화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해서 4학년 하반기에 공채가 뜨면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관광학과 김령아입니다.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그에 맞도록 방향성을 세워보고자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승무원 준비생들의 꿈의 기업인 대한항공을 분석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 하면 국내 1위 항공사, 글로벌 항공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붙는데 왜 이런 타이틀이 생겼는지, 위상 높은 대한항공의 일원이 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969년부터 대한항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2000년에는 항공동맹인 스카이팀이 결성되었고, 2004년에는 엑셀런스 인 플라잇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선포합니다. 이후 아이아타가 발표한 국제 화물 수송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2016년에는 영종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ETC를 개관하면서 대한항공은 발전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요 사업 분야는 여객사업과 화물사업, 항공우주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의 관심 분야인 여객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사업은 말 그대로 여행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대한항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와인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 다양한 노선과 취향지를 보유하고 있고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맺어 공동 운항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LCC 항공사가 다양화되고 비싼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역사와 다양한 노선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1위 항공사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의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사람인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저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대응하기 위해 저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익 목표 점수를 높게 잡고 내년 1학기 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저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면접 준비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걸맞게 평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인이 되고자 노력하며 대한항공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1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어서 영산대학교를 빛내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자기소개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이드병원 간호부에 지원하게 된 장수빈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주는 힘이 주변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믿고 저의 장점을 이용하여 활력 징후와 혈당 측정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과 행동으로 편안하고 밝은 병동 분위기를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은 환자를 간호할 때도 발휘되어 정서적 지지와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상자 한 명 한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희망 부서는 병동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의 불편사항을 줄여드리며 환자분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키워가며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잘 캐치하고 환자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셨는지, 어떤 수술을 하는지, 관리 방법 등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저의 원하는 부서는 병동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원 직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동을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생활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들과 처음 겪어보는 관리자의 일이 더해져서 어려웠지만 동료들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원활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생활관을 돌며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고 부족한 물품을 파악하여 미리 비치하고 점호 시간마다 건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임상에서의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익힐 수 있었고 환자분들의 병동 환경도 세밀하게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자기소개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의 보고 창비의 편집자가 되어 출판사와 작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김혜정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학기에 조장을 3개 동시에 맡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영어회화, 생명과학, 홍보 영상 제작으로 조회 분위기가 다 달랐습니다. 저는 조원이 상상력과 의견을 아낌없이 발휘하도록 의견 공유와 회의 참여 방식, 조원 케어 등을 각 조에 맞춰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바라는 요점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3개의 조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섬세한 작가분들의 스타일대로 집필 작업을 케어해드리며 출판사의 의견을 반영한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조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편집자가 되고자 하는 만큼 글을 좋아하여 직접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쓰는 소설 중 SF 소설이 있었는데 미래 식량이라며 벌레의 외모를 자세히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비조차 가까이에서 보지 못할 정도로 벌레를 아주 싫어하여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찰 없이 적어낸 벌레 표현은 생생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설을 완성하고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곤충 전문 서적을 3권 읽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각종 곤충 벌레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곤충박물관을 관람하면서 힘든 점을 이겨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표현하고자 했던 벌레를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표현하며 스스로 만족할 표현. 세 번째로 나의 이익과 무관하게 팀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매니저와 스텝 사이의 갈등을 가운데서 조율하였습니다. 레스토랑에는 매니저가 3명이고 일주일마다 파트너가 바뀌는 체계였습니다. 저는 각 매니저들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다른 스텝들은 서로 다르게 가르쳐준 업무 스타일로 오해를 쌓고 다투었습니다. 경력이 길어 매니저와 스텝 모두를 이해할 수 있었던 저는 억울한 스텝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매니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회의를 통해 적합한 업무 방식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활한 관계와 협동이 가능했고 후에 들어온 스텝에게 업무를 가르치기도 좋았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작가와 출판사, 독자의 조율자가 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만족할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 꼴등 토마토야. 안녕, 1등 토마토야. 너 머리가 왜 그래? 나 시험을 망쳐서 엄마한테 맞았어. 왜 시험을 망쳤어? 이론을 모르니 실습에도 점수가 깎여버리더라고. 이론 공부 안 했어? 하긴 했는데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모르겠어. 넌 어떻게 공부해? 나는 뽀모도로 공부법을 하고 있어. 포모도로 공부법이 뭐지? 1단계 25분 공부, 5분 휴식. 2단계 25분 공부, 5분 휴식. 3단계 25분 공부, 5분 휴식. 4단계 25분 공부, 30분 휴식. 좋았어. 해보자! 이 공부법은 나한테 맞아야 할 텐데. 1단계 가보자! 체크 체크. 일보모전 공부량 정해. 시작 전 전체 내용 살펴봐. 으쌰. 간략히 이보모에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독해. 중요해. 3보모 시작해보자. 이보모처럼 하면 돼. 4보모 셀프 테스트. 집중. 날 실력 향상돼. 상승세. 꼴등 토마토잖아. 어차피 꼴등 할 거면서. 1보모 후 5분 휴식해. 무조건 2, 3보모 똑같이 휴식해. 4보모는 조금 더 많이. 체크 체크. 30분 휴식해. 휴식이 중요하구나. 집중이 으쌰. 정말로 잘 돼. 성적이 향상되잖아. 다 같이 해보자. 스타트. 벌써 4포모가 끝이라니. 그럼 나 오늘 100분 공부했잖아? 너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아니, 어제 일찍 잤어. 너는? 열심히는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너라면 잘할 거야. 잘 쳐. 우와, 1등이다! 엄마, 나 1등이야! 내가 꼴등한테 밀려나다니 괜히 알려줬어.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B. A customer is handing money to a cashier. B. A customer is handing money to a cashier. 안녕하십니까. 조리예술학부 22학번 배병진입니다. Hey readers, welcome back to another week of Carol's Corner Garden. This is a weekly column for gardeners living in apartments or homes with small yards. When you only have a small amount of space, you have to think carefully about what to grow. This week, I want you to consider growing herbs. Herbs like basil and thyme can add so much flavor and excitement to your cooking. And they only need small pots to grow in addition to making your cooking better, herbs like mint can make you feel better when you're sick. If you have a stomach, you can make a wonderful mint tea by adding dried mint leaves to hot water. Your stomach will go away in no time. Let me share with you my 3 basic tips for taking care of one herb garden. 1. Water your herbs often after planting them. They need lots of water, especially in the first few days and weeks. 2. Make sure your herbs get plenty of sunlight. Put your plant boxes and pots near the window with the most sunlight.
If you have a balcony, put them outside. Direct sunlight is necessary for growing healthy herbs. 3. Rotate your house. Make sure each side of your herb plant is getting regular sunlight. By rotating the pot, you can have better looking and better tasting herbs. Well, that's all for today's Carol's Corner Garden. Read my column next week for your weekly gardening tips. Bye. 안녕하십니까. 조리예술학부 1022-0513학번 문지윤입니다. Jessica, is that you? Hey Chan, how are you doing? Really good. When did you move back? I didn't. I still live in Chicago. I'm just visiting here for a few days. I see. So how do you like Chicago? I like the city very much, but what? I didn't like living alone at first. Living alone was new to me, and now? I'm used to it now, but I'm still not used to doing all the household chores. Hey, is this your biology book? No, that's yours. Oh, okay. How about this city? I think it's mine. Okay, here you are. Hey, this order letter is yours. Let me see it. Oh, I wrote this to Mika Sandberg during my freshman year. Why didn't you give it to her? I was too shy. Too bad. She's dating Brad Frieder now. I know. My name is Jason, and I used to live in the country. There weren't that many people in my neighborhood, and I knew all the people on my street. In the summer, children played outside at the park. In the winter, they had snowball fights. I used to live in a big house, so I was used to having a lot of space. I had a large kitchen and several bathrooms and bedrooms in my house. And I used to have a garage and a car. I used to drive to work every day. I liked living in the country, but now I live in the city, and it is very different. I live in an apartment, and there isn't much space. I'm not used to living in such a small place. I also share the small apartment with a roommate because rent is too expensive. The city is very noisy. I can always hear loud people, cars, and sirens. It is a little dangerous too. Children don't play outside, they play inside. I take the subway to work now too. There aren't any places to park a car.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